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스입니다. 네, 새로운 아이폰의 공개가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번 아이폰 13도 굉장히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폰 12랑 13이랑 디자인도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갤럭시 GOS 사건도 터지기도 해서 이번 아이폰 14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플워치도 새롭게 바뀐다는데 이번엔 돈 많이 쓰겠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 어떻게 나올지 최근까지 나온 루머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부분들만 추려서 모아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달라진 라인업입니다. 현재 아이폰 13 시리즈의 라인업은 아이폰 13 미니, 그리고 아이폰 13,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 5.4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 미니는 판매 부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배터리가 작다는 게 정말 큰 아쉬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손이 작은 분들이나 혹은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분들 혹은 저처럼 아이패드를 항상 휴대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쓰였던 아이폰 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4에는 이 미니 사이즈가 사라지고 오히려 가장 큰 맥스 사이즈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4,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큰 화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출시가 되니까 뭐 좋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미니 사이즈의 단종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점점 큰 디스플레이만 나오는 요즘에 이렇게 유일하게 작은 디스플레이의 아이폰이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크기랑 디자인이 비슷한 상태에서 이름만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성능에서 급 나누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좀 있겠죠? 이 부분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일단 먼저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일반 모델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프로 라인에서는 드디어 노치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치가 사라지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알약 형태의 긴 센서 구멍과 동그란 카메라 구멍 하나로 이루어진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이 구멍이 작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에서 노치가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폰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갤럭시에서는 이미 했던 디자인이라 좀 식상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했던 디자인이면 어때요? 아직까지 전면 카메라 부분에 들어갈 게 많이 남은 아이폰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베젤도 약 20% 정도 얇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실제 출시되는 모습을 봐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유출된 케이스나 예상 모급 디자인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카메라 섬이 아이폰 13보다 훨씬 더 커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알겠지만 카메라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좀 곤란한데요. 아이폰 16 정도 되면은 뒷면을 카메라로 다 덮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카툭티도 전보다 더 많이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좀 곤란한데요. 이제 그만. 초반에는 카툭티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루머로 봐서는 카메라가 오히려 더 튀어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한 변경도 프로 라인에서만 변경이 되고 일반 모델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사고 싶으면 프로를 사라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던 저도 너무너무 불편하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건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 커넥터 이게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대로 라이트닝 케이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성능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에는 새로운 칩셋이 탑재가 되고 있죠. 이번에도 새로운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조금 독특한 건 그동안에는 일반과 프로 모두 다 동일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 14 시리즈에서는 다르게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라인업에서는 전작과 동일한 A15 칩셋이 유지가 되고요. 새로운 프로 라인에서만 A16 칩셋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부러 급 나누기를 하는 모습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A15 칩셋도 일상에서 사용하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좋은 성능의 칩셋이니까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는 큰 체감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램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입니다. 전 모델 6기가 램이 탑재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유난히 램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애플에서 이 부분은 아주 기대되는 소식이긴 하네요.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은 화소스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일반 모델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프로 라인에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12메가픽셀 1200만화소의 카메라를 48메가픽셀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으로 사용되는 후면 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초광각과 망원은 기존 12메가픽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12메가픽셀로도 아이폰 카메라는 잘 나온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고화소로 업그레이드된 카메라가 애플만의 소프트웨어까지 거쳐서 얼마나 더 멋진 사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예상 발표일과 가격입니다. 예상 발표일은 모두 예상을 하시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9월이 되겠죠. 9월 한 둘째 주쯤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애플 행사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역시나 일반 모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 라인에서는 소폭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또 인상이 되기 시작했네요. 일단 지금 예상으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799로 전작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폰 14 맥스는 $899,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약 $100 정도씩 인상이 되면서 $1099 그리고 $1199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4의 출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보면은 일반 라인업은 똑같이 한 번 더 출시되는 그런 느낌이고 프로만 좀 새롭게 바뀌는 느낌인데요. 이로써 확실하게 급 나누기를 딱 하고 다음 출시 때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빨리 출시가 돼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루틴을 보면은 보통 이맘때쯤 정리되는 루머들이 한 80% 정도 일치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공개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확인해볼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으로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